안녕하세요, 임지수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우리 주변에서 안 좋은 뉴스들로 이 아동학대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아동학대라는 어두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아동학대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뜻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하시는 신체적인 폭행이 아마 가장 흔히 상상되는 아동학대일 거고요. 그리고는 간혹 이제 뉴스를 타는 성적인 괴롭힘,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까지 일어나는 그런 성적 학대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체근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도 다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정서적인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부모에 의해서 돌봄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임이라고 해서 지금 4가지의 학대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관련해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김해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 하나가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집이 너무 춥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지난 1년간 부모 없이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고요. 집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곰팡이 냄새까지 진동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보일러가 틀어져 있지 않아서 냉골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늘 이 아이를 배고픈 아이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늘 라면 한 봉지를 사갔고요. 삐쩍 마르고 또 또래보다 키도 작았고 밑창까지 다른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2010년에 입양이 된 아이였는데요.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수년간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양부모는 불과 직선거리로 45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신고 이전에도 이미 2차례 정도 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았지만 해결되는 것 없었고 반성은커녕 원룸으로 쫓겨나 계속 이런 삶들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적이고요. 어쩜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아마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가 생활할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학대가 아닌 게 아니다.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끼 밥을 챙겨줬다고 주장하시지만 사실은 아마 제대로 의식주가 제공이 됐으면 아이가 1,000원을 가지고 라면 한 봉지를 사러 오지는 않았겠죠.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냉골이었다.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그 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환경이었다. 이걸 시사하기 때문에 유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심각한 방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함에 있어서 부모의 시선이나 주의 또는 아이와 나누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정서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 걸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과 동시에 정서적인 학대에도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사실은 훈육한다고 아이를 매를 때리거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학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씁쓸해지는데요.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방임이라든지 정서적 학대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늦게나마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숨겨지고 있다가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 케이스는 그나마 뭐 아마도 빠른 속도로 알려지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아, 이런 방식의 학대가 집안에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면 아마 제3자가 알기는 일단 무지하게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류의 학대까지를 포함하면 사실은 이제 가해자가 부모가 되는 경우가 거의 80%에 이를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아동 학대를 한 집에,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정서 학대와 사실 이 방임에는 사실은 우리도 어쩌면 무심코 했던 행동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학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많이 하던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불에다가 오줌을 쌀 수도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오줌 싸는 아이에게 오줌을 안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속옷 차림으로 옆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 창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동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글쎄 뭐 그건 이제 관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양해할 수 있는 정도? 네, 뭐 훈육이 목적이니까 그 정도면 좀 아이를 가리키자, 따끔하게 가리키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아이 머릿속에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아, 창피하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뭐 내지는 친구들이 보고 학교에 갔을 때 또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 아이에게도 아마 누군가 내 이 벌거벗은 몸을 봤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때리지 않아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우리 첫째는 공부 잘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둘째는 아무래도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뜻이 없나요? 네, 둘째를 공부하라, 열심히 해라 라는 훈육 차원에서 너희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답답하니? 답답해 죽겠다 하고서는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라고 재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아동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데 결국 이 둘째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맞아요. 격려를 하기 위함인 거고 뭔가 이 아이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인데 설마 이것까지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엄마 입장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겁니다. 둘째도 잘 되라고 하는 야단이기 때문에, 잔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학대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듣는 둘째 입장에서는 첫째와 너무 차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생기잖아요. 나는 왜 형보다 더 열등할까 하는 자책감, 뭐 자존감도 바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뭐 정상적인 발달을 하려면 그 연령대에 맞춘 나름의 어떤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도 함께 습득이 돼야 결국은 청소년기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별을 하면서 형보다 못한 동생이라고 계속 너는 모자라다 하면 결국은 청소년기가 돼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